어떠한 대통령이 들어와도 그나마래 구밥이에요. 사실은 무슨 뭐 지네들이 얼마 잘났다고. Beautiful day, Oh, there's an airplane. 마카티가 나오는데 그냥 구름이 와 한복의 그림이에요 진짜. 힘들다. 안녕하세요, 남작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날씨도 정말 밖이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번 지난 일주일 넘게 계속 날씨가 좋아가지고 하늘이 파랗고 그냥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장난 아닙니다. 잠깐 지금 마카티에 나와 있어요. 마카티 아얄라 트라이앵글 나와가지고 지금 바람 쐬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라 뭐 사람이 이쪽에 쪽엔 많지가 않고 그 쪽엔 사람이 붐비고 뭐 그렇더라고요. 요즘 뭐 그냥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신경 안 썼던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구독자 수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컨텐츠도 좀 내용을 좀 잘 다듬어야 되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그래서 주말에만 이렇게 조금씩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는 제가 가능하면은 와이프를 데리고 필리핀의 반문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앙헬레스라는 지역, 영어로는 엔젤레스, 거길 가려고 합니다. 가서 뭐 반문화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 여기저기 이제 이모저모도 좀 겪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다르게 바라보고 얘기할 주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겸사겸사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다음 주가 되어봐야 알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지금 이제 다가오는 다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5월 9일이 필리핀의 선거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선거에 되게 화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의 유명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 봉봉 마르코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얘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민을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독재자를 옹호하느냐 그것도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여기 살면서 바라왔던 관점으로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얘기로 뭐 누가 옳네 그러네 그런 얘기는 서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필리핀에 지금 대선 주자들이 있는데 봉봉 마르코스를 비롯해가지고 레니 로베르도, 그 뭐 이스코 모레노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2위 후보는 뭐 지지율이 한 20%, 그리고 이 독재자들 봉봉 마르코스가 지금 5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봉봉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되는 건 거의 유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우스갯소리가 이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 밝혀지고 나면은 다시 락다운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만 하니까 뭐 보나마나 봉봉이 대통령이 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뭐 혁명을 일으키겠네 어쩌겠네 봉기를 하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스갯소리 같기는 합니다. 솔직히 저는 봉봉 마르코스에 대해서는 많은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래도 그의 아버지였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그 독재자 20년 넘게 독재를 했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일단 본인이 되게 어리던 시절 자기 아버지가 정치인이었고, 그렇게 그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본인의 아버지가 정치하는 걸 보고 자라는 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20대였나? 대학 다니면서 자기 아버지의 정적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법대를 다니니까
이제 재판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자기가 본인 자신을 변호를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치계에 입문을 했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각서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65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첫째 임기 때는 정말 많은 걸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많은 게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임기 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독재 권력에 대한 그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 사람 탄압이 있고 1972년도엔 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뭐 그 다음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탄압되고 언론인들이 잡혀 들어가고 뭐 중국 화교들도 꼼짝도 못하고 모든 부와 축제는 자기 한 가족으로 몰려 있고 그랬었죠. 네, 그게 맞고 86년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어거지로 개표 결과를 조작을 한 다음에 또 대통령 당선되려는 걸 사람들이 이제는 뒤집고 일어나가지고 SR 레볼루션, 사람들의 시민혁명이 발생해가지고 물러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이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좀 있었죠. 그게 필리핀의 최근 현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대부분 다 아는 스토리이실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을 이번에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 비교를 해보면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50%의 국민은 봉봉 마르코스를 지지를 하고 한 30-40%의 국민은 다른 후보들을 지지를 합니다. 거기엔 다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레니 로베르드라든지 아니면 이스코 모레노 같은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 독재자의 아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또 독재 정치를 할 것이고 아직 그 독재 정치에 그 유물들이 청산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고통을 받고 아파했는데 무슨 염치로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마 핵심적인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봉봉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죠. 자기 부친이 저질렀던 일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어렸을 때지만 같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막말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떠한 대통령이 들어와도 그나마의 구박이에요. 사실은 무슨 뭐 지네들이 얼마 잘났다고 지네들 편 안 갈라요? 걔네들도 다들 있는 계층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뭐 물론 이제 이스코 모레노 같은 사람은 톤도 빈민가 출신으로 이제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요. 아직.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누가 대통령이 됐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정치의 모든 방향은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10% 상위 계층에게 나중에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는 자기네끼리 치고 치는 고스톱이라 짜고 치는 고스톱, 그게 아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 갖다 놓고 무슨 뭐 일반 시민들한테 뭐 이건 어쩌고저쩌고 설득을 하고 훈계를 하네? 아니, 예전에 마르코스 대통령이 독재 정치를 할 때 진짜 많은 희생을 당하고 억압을 당했던 거는 저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은 별로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주로 있는 상위권 사람들 10%가 묶였죠. 잡혔죠. 한마디로 그냥 꼼짝을 못하게 그냥 목줄이 재연 거였죠.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 밑에 있는 서민들 보고 뭐 얘네들이 그냥 독재를 했다 어쨌다, 솔직히 서민들은 제가 봤을 때 서민들은 그거에 큰 관심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독재자의 편도 아닙니다. 다만 그냥 팩트만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마르코스가 대통령을 하던 시절,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오래 거주하시면서 진짜 인맥이 넓었던 거의 로비스트급 같은 분 한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랑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르코스 가문에 대한 그 비사가 있다고. 근데 뭐 이거는 검증된 건 아니지만 그분이 한 얘기 같으면 저는 믿습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 어마어마한 줄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거든요. 저도 그분 때문에 덕을 좀 더 받기도 했고요, 사실은. 그래서 알고 있고 믿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르코스가 예전에 바티칸 시티 교황청에 금 같은 걸 이제 조달을 해주고 하면서 이 필리핀 쪽에 대한 그 금의 일부분을
자산 운용가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에 대한 움직임을 할 수 있었고, 물론 또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르코스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에 미국에서 이제 많은 지원들이 들어오던 타이밍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 말로는 그 당시엔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다 나라가 필리핀이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한편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마르코스는 분명히 그 자기 일가족의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린 거는 분명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지네들끼리 10%끼리 편먹기라, 나눠먹기라, 나라 망가뜨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마르코스가 다르게 했던 게 하나 있다면, 그래서 제가 그거에 점수주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은, 일반적인 대통령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이 사람은 했어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필리핀에 오시면 한 번씩은 꼭, 마닐라에 오시면 한 번씩 가보시는 모라베이시아 있죠. 마닐라 베이 있죠. 그리고 뭐 카지노 하시는 분들은 뭐 솔레일, COD 그런 데 가시죠. 그리고 또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라떼 가시죠. 이런 부분에 상당수의 땅이, 아니 말라떼는 조금이나 얘기 들었는데, 뭐 모라베이시아 쪽에 그 모든 땅은 사실 누가 마르코스 때 간척 사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땅입니다. 네. 그리고 라구나에 있는 라구나 호수도 간척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미국에서 들어온 돈으로, 차관으로 저기 이제 로하스 블루바르 근처 마닐라베이 앞을 지나가면은 무슨 세종대, 저기 뭐지? 문화회관 뭐 그런 건물 하나 보이죠? 그게 PICC입니다. Philippines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그것도 그 당시에 그 마르코스 대통령 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마르코스 대통령 때 해냈어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10몇 년간 제가 여기 거주하면서 여러 대통령들을 봐왔는데, 걔네들이 뭐 뻑 한다는 얘기는 자기네가 뭐 이 나라를 부강시켰네, 다른 대통령 뭐 취임 기간보다 뭐 학교를 뭐 더 많이 만들었네, 어쩌네, 뭐 그런 소리 다 하는데, 사실적으로는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하나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 이렇게 만들면 뭐예요? 다 쓰레기 같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교육 질도 그냥 쓰레기로 그냥 그래 방치를 해버렸는데요. 그러면서 뭐 겉으로 자기 뭘 했다라고 자화자찬을 많이 하죠. 저는 그게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전 대통령들이 마르코스 시절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본인들이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면 제대로 뭘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예전에, 진짜 오래전에 서민으로 태어나가지고 필리핀의 토지 개혁을 이루려고 했던 막사이사이 대통령이라면 아마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비행기 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엔 그 누구도 그쪽 라인으로 편을 서가지고 나라를 부강시키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게 봉봉 마르코스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독재 정권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는 서민들은 크게 불평을 못 느꼈어요.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뭘 했냐면은 로빈 후드처럼 있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버려 가지고 그걸 국유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사람들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거 있는 걸 뺏겼으니까. 그렇게 많은 걸 당했어요. 뭐 페트론도 그래, 예전에 에스오가 전신이었던 필리핀에 있던 오일 컴퍼니, 그거를 마르코스가 뺏어버리고 국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랄코도 마찬가지였고 국유화였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게 있는 사람들 걸 뺏는 건 되게 안 좋은 거긴 한데, 계엄령을 1972년 선포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혜택이 어디에 돌아갔냐? 네, 일반 서민들,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거에 대해 제 친구, 예전에 제가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제 리포터 친구 있죠? 그 사람은 뭐 식자층이고 많은 걸 알기도 하고 그 기자로 9년을 뛰었기 때문에 확실하거든요. 이 친구 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Exactly. So, brother, you know what?
Hmm? Go I'll give you an ahead. example. Yeah. All right. During the time of President Marcos, Mm-hmm. President Marcos was already built a Bataan nuclear power plant. Okay. Right. Right. And- Nuclear power plant. Uh-huh. Mhm. And we actually bought uranium for millions of dollars. Okay. What happened now? He was ousted out of his position, Mm-hmm. and then the one who became a president is part of what you can say this Yeah. 10% Yep. controls the country. Yeah, and then they have Meralco now. Meralco is owned by the private sector, and they're the one making all the money. No benefit for the people here. Meralco used to be owned by the government. Yeah, but they sold it. Yes, during the time of Marcos, it was owned by the government. Mhm. When he was ousted out, Yep. it was sold. Even the water, Mm-hmm. and during the time of President Ramos, Right. Petron actually was owned by the Philippine government before. Patron Why? too. Mhm. You know why? Okay. So fuel prices can be controlled. Right. If other let's say brands would like up their price, Mm-hmm. Petron will stay the same. Mm-hmm. So a lot of people would just go to Petron and gas up. Right. What happened? During the time of Fidel Ramos, he said to have competition between fuel, what do you call this? Between competitors, Mm-hmm. we have to privatize Petron so that there would be competition. And Yeah, the right. competition will result in lower prices since they want the customers. Nope. Yeah, but it didn't go the What other way. happened? Yep. And what happened? It became a monopoly. Who owns Petron now? San Miguel. Mm-hmm. Yeah. Now, when in terms of media, CNN Philippines. Who owns CNN Philippines? San Miguel. Mm-hmm. Who operates Skyway and other major thoroughfares? Yeah. San Miguel. This country, even the, let's say the newspaper media or the broadcasting company, they're all owned by those rich people, and they're controlling the poor people. That's true. That's true. Yeah. Yeah, that's true. I mean, what kind of government would tell their people to go and get work outside so they can send more remittance for the country so that the country can earn? Exactly. I mean, what kind of leadership is that? Voila, they just want to keep this country just like this, so their descendants will never have any trouble, and they know that these poor people, they will just always stick like a slave down there. That's it. Yeah. 네,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이제 감은 잡히시겠지만 마르코스 대통령 때 이 사람이 많은 탄압을 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쥐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죄 지은 거고 엄청난 부를 축적해가지고 자기 가족들만 다 잘 먹여 살렸다, 맞는 말입니다. 일로코스 북쪽에 올라가면 그 일로코스 주에 보시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지역은 완전히 이 마르코스 가문의 왕국입니다. 아무도 손을 터치를 못하는 그 사람들만의 철옹성 요새예요. 예전에 제가 루선 북부를 완주를 한번 할 때 그쪽을 지나갔었는데 그게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었거든요. 근데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냥 외행간 모든 사거리에는 경찰들이 딱 나와서 삼엄하게 모든 길을 다 막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했어요. 진짜 가는 곳마다 지금 경찰들이 다 삼엄하게 길을 왜 막을까 그랬었는데 나중에 거기 다 그 도시 중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성당이 보이는데 거기서 누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들 엄청나게 밀려 있고 경찰들이 거긴 더 삼엄하고, 그래서 나중에 마닐라에 돌아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 그날 네, 마르코스 가문의 손자인가 누군가가 결혼을 하는 날이었어요. 즉 그날 되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모든 경찰들이 다 나와가지고 경호를 쓰는 겁니다. 그 정도로 파워가 있는 가족입니다. 그쪽에는 그냥 거기 왕국에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마르코스 대통령이 많은 걸 해먹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86년도에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하야를 하게 되죠.
근데 이때도 사실은 이게 비쌉니다. 이 사람을 떠난 군부 수뇌부에 있던 사람들은 뭐 이제 피델 라모스 대통령?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코라손 아키노 쪽으로 붙죠. 그리고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군대가 일방적으로 코라손 아키노 쪽으로 몰린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독재자 마르코스 지지하는 군부 세력이 반은 남아 있었고, 다들 각하 싸우시죠. 저희가 끝을 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때 마르코스가 무슨 결단을 내리냐면, 그냥 내가 하야를 할게. 지금 싸워가지고 50대 50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사람들 죽으면 누가 죽는 거야? 우리 필리핀어만 다 죽는 거야. 하지마, 내가 하야를 할게 해가지고, 사실 미국의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하야를 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떠난 겁니다. 자신이 정말 독재 정권에 계속 집착이 있었더라면은 그때 전쟁을 불사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는 오래된 세대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일단 마르코스가 하야를 하고 난 다음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네, 마르코스가 하야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국유화했던 그런 주요 민간, 주요 공공 자원 그런 시설들이, 그 사업들이 다들 민영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누가 되게 유료하게 흘러갔느냐? 그동안 마르코스 가문에게 얽매여가지고 목줄이 묶여있던, 매여있던 많은 10%의 사람들 있죠. 부유층들, 기득권층들, 그들이 그동안 20년 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하룻밤에 그냥 숙청돼 버리니까. 월컨이 이제 기회가 왔구나 해가지고 필리핀에 이제 모든 걸 다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었었어도 상관이 없이 필리핀은 그 86년 시점 이후로 더 망가지는 거예요. 보기가 안 좋아지고.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있는 걸 부를 축적을 하니까 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더 발생하는 그런 수순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10년 전, 20년 전, 저는 사는 게 좋아지진 않았다고 봐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의 자산들만 엄청 늘어나고 더 삐까번쩍한 물건들은 들어왔죠. 많이. 건물들도 이쁜 거 많이 쓰고, 어차피 다 자기네 건물이잖아요. 그게 여기 서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서민들은 독재자의 아들이라는 거 반대하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각하는 게, 그래도 적어도 봉봉이면은 자기 아버지한테 좀 배운 것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사람을 학대한다든지 뭐 탄압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라를 끌고 밀어붙일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또 무언가를, 그래도 적어도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족이야 원래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불을 축적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봉봉이 대통령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후에 어떠한 정책을 펼쳐가지고 서민들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 아니면 부자들이 얼마큼 더 불리해질지, 아니면 저희같이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외국인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번 선거가 지나고 나면은 많은 판도가 달라질 것이고, 심지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인들에게 라인을 서던 한국 분들도 새로운 라인을 짜야 되는 그런 구도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이제 횡설수설이 많고요. 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고요. 그리고 사실 재미없는 내용이라 그냥 하지 말까 하긴 하다가,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올리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올려보고요. 나중에 봐서 내리든 삭제를 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